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 받으셨나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받은 돈을 모두 환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5배나 되는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큰일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겁만 주는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모르고 쓰다가 큰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험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전문 상담사 김민수입니다.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70대 박씨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민생 쿠폰으로 담배를 많이 사뒀는데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모두 돌려달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평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었는데요. 민생 쿠폰으로 담배를 많이 사두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받은 쿠폰 18만 원으로 담배를 잔뜩 사두셨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겨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담배를 15만 원에 사겠다고 해서 팔았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전혀 모르셨어요. 내가 받은 쿠폰으로 산 거니까 내 물건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정부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일이에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0대 이씨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할머니는 아드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쿠폰 좀 현금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을 받으셨대요. 아드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근처 식당에 부탁해서 실제로는 음식을 받지 않았는데 결제만 하고 현금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현금을 받고 식당 사장님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주는 방식이죠. 할머니도 아드님을 도와드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런 일로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민생 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팔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담배를 몇 보루씩 샀다는 인증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민생 쿠폰을 흡연 지원금이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쿠폰을 만든 이유는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을 도와주려는 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담배만 사거나 현금으로 바꿔버리면 원래 목적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쿠폰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정부에서 주는 용돈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보조금이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주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손자에게 이 돈으로 꼭 책을 사라고 하면서 돈을 주셨다고 해봐요. 그런데 손자가 그 돈으로 게임을 샀다면 어떠실까요?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민생 쿠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이 돈으로 꼭 우리 동네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세요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원래 약속을 어기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하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현재 경찰에서는 4가지 행위를 특별히 단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실제로는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 쿠폰으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일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카드깡이라고 해요.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두 번째는 가게에서 물건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게 등록이 취소되고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세 번째는 인터넷에서 쿠폰을 팔겠다고 올려놓고 돈만 받고 도망가는 사기예요. 이런 건 당연히 범죄죠. 네 번째는 쿠폰이 들어있는 카드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방법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이 쿠폰은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오직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작은 가게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동네 슈퍼마켓, 작은 식당, 미용실, 약국 이런 곳들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쓰려고 했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담배 구매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담배를 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쿠폰 전액으로 담배만 사재기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담배를 다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면 완전히 불법이 되는 거죠. 또한 담배는 가게 입장에서도 이익이 별로 안 돼요. 담배 한 갑에서 가게가 버는 돈은 겨우 225원 정도예요. 4,500원짜리 담배를 팔아도 가게 주인은 225원밖에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으로 담배만 사면 우리 동네 가게를 돕는다는 원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쿠폰 카드를 받으실 때 카드 색깔이나 겉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광주에서는 18만 원 받는 분은 분홍색 카드, 33만 원 받는 차상위계층은 초록색 카드, 43만 원 받는 기초수급자는 파란색 카드로 나눠서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드 색깔만 봐도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이나 경남, 강원도에서는 더 심했어요. 카드 한 면에 18만 원, 43만 원 이렇게 금액이 떡하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카드로 아이 학원비를 결제하면 아이가 놀림받을까봐 못 쓰겠다고 하셨어요. 창피해서 가게에서 카드를 못 꺼내겠다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다행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스티커를 붙여서 금액이나 색깔이 안 보이도록 조치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 쿠폰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황별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금이 급히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돈이 급하니까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쿠폰 팔겠다는 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경기도 사는데 경북에 내려와 있어서 못 써요. 15만 원을 13만 원에 팔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래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불법이에요. 게다가 돈만 보내고 쿠폰은 못 받는 사기 사건도 엄청 많아요. 급한 돈이 필요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긴급복지 지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다가 받은 돈보다 더 큰 벌금을 내시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민생 쿠폰으로 담배 몇 보루 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SNS에는 담배를 잔뜩 사놓은 인증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쿠폰을 흡연 지원금이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담배를 사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쿠폰 전액으로 담배만 사재기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배는 가게 입장에서도 별로 이익이 안 돼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아도 가게에서 버는 돈은 겨우 225원이에요. 마진이 5%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다른 물건들은 20%에서 30% 마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담배만 팔면 우리 동네 가게를 돕는다는 원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담배를 사재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걸 담배깡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특별히 단속하고 있어요. 담배를 사실 때는 한 번에 한두 갑 정도만 사세요. 그리고 담배와 함께 다른 생활용품도 같이 사시면 좋아요. 라면, 우유, 휴지, 세제 이런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인터넷을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곳에서 쿠폰을 팔겠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글들을 올릴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 요청해서 민생 쿠폰, 소비 쿠폰 같은 검색어를 아예 차단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래를 시도하다가 걸리면 정말 큰일 나요. 서울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환매 감시반까지 만들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쿠폰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본다고 해요. 또한 가짜 문자 메시지도 조심하세요. 민생 쿠폰 신청하세요라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정부는 절대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 않아요. 네 번째로 가족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경우에요. 자식이나 친척이 엄마 쿠폰 좀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가족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부탁은 거절하셔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시면 안 되거든요. 대신 쿠폰으로 그 가족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세요. 아들이 식당을 한다면 그 식당에서 진짜로 음식을 드시고 쿠폰으로 결제하는 거죠.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다섯 번째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실 때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타민, 건강식품, 마스크, 파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 약품은 쿠폰 사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약국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식재료를 사실 때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쌀, 채소, 고기, 생선, 조미료 이런 것들 말이에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면 시장 상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곱 번째로 옷이나 생활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동네 옷가게, 신발가게, 속옷가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양말, 슬리퍼, 네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세제, 화장지, 샴푸, 치약 같은 생활용품도 동네 마트에서 사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꼭 필요한 거니까 쿠폰으로 사시면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쿠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카드 사용법을 모르시거나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가게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기억하세요. 이 쿠폰은 여러분이 평소에 사시던 생활용품을 사는데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쇼핑하시되 결제할 때만 쿠폰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 활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실 때 쿠폰 사용 계획도 함께 세워보세요. 오늘은 쌀이 떨어져 가니까 동네 슈퍼에서 쌀을 사야겠다. 화장지가 부족하니까 마트에 가서 화장지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침 산책을 하실 때는 동네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슈퍼마켓, 약국, 미용실, 세탁소, 작은 식당들 말이에요. 점심시간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점심을 드실 때 동네 작은 식당에서 쿠폰으로 결제해 보세요. 김밥집, 국수집, 도시락집 같은 곳들이 대부분 쿠폰 사용이 가능해요. 식당에 가시기 전에 여기서 민생 쿠폰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작은 식당들이 사용 가능할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시면서 장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후에는 시장이나 마트가 붐비지 않아서 편안하게 쇼핑하실 수 있어요. 저녁 시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에는 내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두시면 좋아요. 아침에 드실 우유나 빵, 계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녁 식사도 가끔은 동네 치킨집이나 중국집에서 쿠폰으로 주문해 보세요. 배달 주문할 때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화장지, 세제, 샴푸, 치약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전통시장에서는 대부분 쿠폰 사용이 가능해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사실 수 있고요. 비타민, 파스, 마스크 같은 건강용품들 말이에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동네 맛집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가게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쿠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월별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쿠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월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달에는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부터 사세요. 쌀, 기본 조미료, 세제, 화장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 달에는 건강에 좋은 것들을 사보세요. 좋은 식재료나 건강식품들 말이에요. 마지막 달에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보세요. 좋은 차나 간식, 선물용품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별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카드가 안 되는 가게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가게를 찾아보시면 돼요.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쿠폰 잔액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는 작은 것들로 채우세요. 사탕, 껌, 음료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게 사장님이 쿠폰 사용을 어려워하신다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민생 쿠폰이에요. 다른 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리시고요. 기억하세요. 쿠폰 사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시던 쇼핑을 그대로 하시되 결제할 때만 쿠폰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들은 꼭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쿠폰을 판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냈는데 쿠폰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번호는 112번입니다. 여기에 신고하시면 사기범의 계좌를 얼려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줘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내세요. 이때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나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가시면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가게에서 불법 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대처법이에요. 쿠폰으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줄게라고 하는 가게가 있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만약 이미 그런 거래를 했다면 빨리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정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 대처법이에요. 민생 쿠폰 신청하세요라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정부는 절대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 않아요.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또는 해당 문자를 스팸 신고로 신고하시면 돼요. 만약 실수로 그 주소를 눌러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먼저 휴대폰을 점검해서 이상한 앱이 설치되지 않았나 확인하세요. 그리고 금융사에 연락해서 계좌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네 번째로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법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쿠폰을 잘못 사용해서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환수 조치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 정말로 잘못 사용한 게 맞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협조하세요. 감추거나 거짓말하시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쿠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는 법이에요.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지역번호와 함께 114번에 전화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이시면 2-114, 부산이시면 51-114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전화하시면 우리 동네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들을 알려줘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 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또한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섯 번째로 가족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대처법이에요. 만약 자식이나 손자가 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말려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 간에 이런 일로 다툼이 생기더라도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막는 게 낫거든요. 일곱 번째로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쿠폰을 불법 사용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신다면 신고하세요. 경찰서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신고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지인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대 감추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와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